몇몇 친구들은 이제 좀 있으면은 2학기 시험을 보겠죠? 중간 볼 수도 있고 기말은 무조건 보고 두 번 시험을 볼 텐데 여기 있는 게 이제 도형 파트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 다 이해하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먼저 이제 기본 도형이죠. 첫 번째 기본 도형 다시 이제 펼치시고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쌤이 한 번 더 이제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기본 도형에서 우리가 이제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의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도형의 기본 요소. 첫 번째 도형의 기본 요소. 자,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쉬워요. 점, 선면. 점, 선, 면. 자, 그러면 점은 뭘 뜻하는 거예요? 점은 그냥 뭐야? 점은 그래. 점은 그냥 점이야. 그치? 얘는 넓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길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은 이제 얘는 앞에 단어를 이용해서 말해볼까? 선은 점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점이 무수히. 점이 이동한 거라고 생각해도 돼. 무수히 많다고 해도 되고, 그치? 이동한 거라고 할까? 점이 이동한 것. 자, 그러면은 꼭 이것만 선일까요? 아니죠. 점이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똑바로 이루어진 선은 무슨 선이라고 하고요? 직선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똑바르지 않는 선은 무슨 선이라고요? 곡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의 종류는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면은 위에 두 단어를 이용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선이 그쵸, 선이 이동한 거. 그러면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이 직선이 똑바르게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고요? 직선. 뭐 직사각형처럼 되기도 하지만 이게 일단 평면이 되죠. 그쵸? 근데 선이 이렇게 이동해 버렸어. 그럼 우리가 이거는 저기 평면에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은 곡면이라고 합니다. 걔도 이제 휘어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내가 안 다룰게요. 그래서 점선면이 도형의 기본 요소고요. 우리가 차원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차원. 이건 이제 물리할 때 차원이 많이 나오는데 점은 몇 차원 도형일까요? 1차원? 점이 그러면 1차원이라는 소리는 얘는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점은 지금 여기 안에서 야 점이 내 세계의 전부야. 내가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앞뒤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럼 얘는 몇 차원이죠? 그렇죠. 얘는 0차원이에요. 점은 그냥 존재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선은 내가 뭐 생각해주면 되냐면 그냥 수직선 생각해주면 돼. 그치? 수직선은 어때? 내가 이 0 기준으로 앞, 뒤로 움직일 수는 있죠. 그치? 그러면 내가 앞뒤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얘는 몇 차원이라고 하면 돼? 1차원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면은요, 내가 요거를 보시면은 우리가 요거 자주 나오는 거 있지? 나중에 보면은 표평면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여기에서 이 점은 오른쪽, 왼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지만 위, 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몇 가지야? 두 가지. 이렇게 오른쪽, 왼쪽 하나랑 위아래 이게 두 개. 스크롤이 딱 두 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몇 차원이라고 합니까? 2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이게 도형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데요. 그럼 확장을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점선면을 확장을 해서 자, 면이 그러면 움직이면 뭐가 될까요? 이거 말이죠. 면이 움직이면 뭐가 될까요? 이거 우리가 1학년, 2학년 때 배워. 입체 같은 거, 공간. 그렇지, 입체 또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공간. 그래서 공간은 우리가 원기둥 같은 거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이 원 같은 게 평면이었는데 얘가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입체 도형이 생기죠. 옮기는 거지. 그치? 그럼 내가 이번에는 여기 안에 이게 내 세계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오른쪽, 왼쪽 1차원, 그 다음에 위, 아래 2차원, 그런데 높이, 낮게 3차원까지 나오죠? 그치? 그래서 공간은 몇 차원이라고 해요? 3차원이라고 해요. 오늘 첫날이니까 오늘 가볍게 또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몇 차원이에요? 진짜. 진짜? 응, 3차원이 아니다 하는 사람. 오! 3차원 아니면 몇 차원일 것 같아요? 2차원. 왜? 뒤통수 삼지통수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 투시가 안 되잖아요. 투시가 안 된다? 투시가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여기에서도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은 안 보이긴 하니까 2차원은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투시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여기 앞으로 움직일 수 없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걸로 생각해 주면 돼. 자, 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을 향해서 앞뒤로도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쌤이 뭐 할 수 있어요? 점프할 수 있지. 그렇지. 점프.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자. 쌤이 아까 점프한 거랑 자, 지금 점프했어요. 지금 점프한 거랑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높이요? 아니, 높이가 아니라 점프하는 행위가 네. 달라요. 왜 다를까? 우리 이거 지금 일상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 여러분은 10시에 여기 왔죠? 지금 몇 시예요? 58분. 10시 8분이에요. 지금 10시에 여러분하고 10시 8분 여러분하고 같을까요? 다르네요? 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간은 몇 차원이지만 3차원이지만 시간도 흐르죠. 그런데 시간은 미래로 갈 수는 있지만 과거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부분적 4차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축도 있는 거야? 사실은 시간 축도 있는 거야. 이 시간은 내가 앞뒤로 움직이는 것, 위아래 움직이는 것과 상관없이 똑같이 해도 흐르죠. 새롭게. 그럼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4차원 세계에서 살고 있긴 한데 우리가 인지하는 거는 3차원만 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계에서 바라봤을 때는 4차원의 존재가 있으면은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원을 생각해 주면 됩니다. 차원이라는 건 결국 뭐야? 내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개수 얘기해 주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냥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그럼 이제 여기서는 보통 직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그치? 내가 이제 A점과 B점이 있었다고 칩시다. 자, 얘를 쭉 이었을 때, 자, 요렇게 이었어요. 요렇게 이었어요. 자, 이은 거를 쌤이 색으로 구분을 해보자. 자, 요렇게 표현이 됐다고 치면, 자, 요 연두색 선 A, B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선분이라고 말하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선분이라는 정의는 뭐야? 내가 점과 점 사이에 끊어져 있어야 되죠. 딱 여기까지만 있어야 되지, 직선으로. 그렇지. 선분은 선이 나눠져 있는 것, 어디 기점으로? A점과 B점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선분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선분 AB랑 선분 BA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그렇지, 같아요. 얘네들은 같은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은 방향이 있어, 없어? 딱히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빨간색하고 연두색을 포함한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이제 반직선이라고 합니다. 자,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직선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요. 반직선의 표기법은 오른쪽 화살표로 가야 맞아요.
그럼 이 반직선은 뭐라고 얘기해요? BA, 그치? 그러면 BA 반직선과 반대인 반직선은 이제 이쪽으로 가는 반직선이죠? 얘는 AB 반직선이죠? 그럼 얘랑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그렇지, 이제 다릅니다. 다르다는 거를 내가 인지할 수 있겠지? 그래서 반직선은 뭐가 있다? 방향이 있다. 방향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냥 모르겠고 A, B를 전체 다 이루는 선을 뭐라고 하죠? 얘를 그렇죠, 직선 AB라고 하죠. 그럼 이 직선 AB는 직선 B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지. 자, 왜냐면은 이번에는 왼쪽도 쭉 이어지고요, 오른쪽도 쭉 이어지니까 내가 순서를 바꿔봤자 방향 같은 거는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평면에 점이 4개 있었다고 칩시다. 얘네들은 절대로 일직선이 있지 않아요. 자, 이 4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 반직선의 개수, 직선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자, 선분 몇 개 있을까? 6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렇죠? 그 다음에 반직선 몇 개 있을까요? 반직선은 이렇게 나오는 선분이 각각 오른쪽, 왼쪽 2개씩 반직선이 나오지? 그러니까 곱하기 2에서 12개라고 하면 되고요. 직선은 몇 개 있어요? 그렇지, 직선은 똑같이 선분처럼 세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선, 반직선, 선분의 개수까지 구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 같은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쌤이 A에서 B까지 이렇게 일직선을 이었는데 사실 이거 이을 수 있는 거 곡선처럼 이렇게 휘어서 이을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면은 A와 B 사이의 거리는 검정색이 맞을까요? 연두색이 맞을까요? 왜 연두색이 맞아요? 그치, 거리라는 것은 가장 짧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거리라는 것은 점을 잇는 가장 짧은 선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거리 잴 때는 무조건 직선으로 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이제 길이 같은 거 했으니까 세 번째는 각이에요, 각. 자, 각의 정의는 뭘까요? 각은 일단 그럼 내가 표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반직선이 하나가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어떤 O점에서 A점으로 가는 거, O점에서 B점으로 가는 반직선이 이렇게 2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각은 어디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반직선과 이 반직선의 방향 차이를 표현하는 것을 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의 정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반직선들의 두 반직선의 무슨 차? 방향 차예요.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각도로 표현하는 거지. 내가 30도라는 거는 뭐예요? OA 반직선과 OB라는 반직선이 요만큼 방향차가 생겼다는 거야. 60도는 요만큼 방향차가 생겼다는 거고 90도는 요만큼 방향차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치? 그래서 방향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의 종류를 얘기해 볼게. 자, 우리가 이제 각도기를 보시면은 0도부터 몇 도까지 잴 수 있어요? 그쵸? 자, 0도부터 180도까지라고 가정할게요. 자, 여기 중에서 예각은 몇 도를 나타내는 각도예요? 저보다 작은. 그렇죠. 90도보다 작은 각. 직각은요? 90도. 둔각은요? 90도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90도보다 크고 우리가 나중에 이거 부등식으로 나타내죠?
180도보다 작은 각. 그 다음에 평각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이것까지 이제 배웠죠? 자, 그러면 쌤이 여기서 각도 두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각이 있습니다. 여각. 여각이라는 말은 무슨 각일까요? 여각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각. 이거 한자에 다 이런 각도는 예, 날카롭다. 직, 올곧다. 둔. 얘는 둔하다. 둔하다는 것 같아요. 여각. 우리 여자가 들어간 한자가 뭐가 있을까? 남자 여자 말고 뭐가 있을까? 여행 말고 뭐가 있을까? 우리가 추론하는 거야 지금 한자를 모르니까. 여분. 여분이라는 한자, 여분이라는 단어 알죠? 여분은 약간 무슨 의미예요? 남은. 그럼 얘도 무슨 각인데? 여각? 남은 각이야. 그럼 누구에서 남은 각일까? 라고 얘기할 때 얘는 직각에서 남은 각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두 각을 합쳐 직각이 되는 각이에요. 자, 그러니까 30도의 여각은 몇 도일까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50도의 여각은 몇 도일까요? 40도. 알겠죠? 두 각을 합쳐 직각이 된다. 그런 다음에 고각도 있습니다. 고각. 이 고자 이거 들어간 한자 뭐가 있을까? 비슷한 단어 한번 얘기해 볼래요? 뭐가 무슨 고자일까? 보충하다. 그럼 내가 얘는 이제 남은 각이 아니라 내가 보충을 해서 무슨 각이 되게끔 만들 거야. 우리가 직각이 있었죠? 그럼 이번에는 평각이 되게끔 만드는 각을 고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각을 합쳐 뭐가 되는 거? 평각이 되는 각을 고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사실은 고등학교 때도 많이 나오는데 중1 때 이것을 흘려 넘어갔으면은 쌤 여각이 뭐예요? 쌤 고각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먹어요. 알겠죠? 그래서 각의 종류가 이런 식으로 있다. 그치? 그래서 쌤이 그리고 얘기 안 했지만 이 각의 표현은 내가 간단하게 각O라고 얘기도 하지만 어떤 식으로 각 A, O, B 또는 각 B, O, A 순서 상관없이 가운데 O자가 들어가면 되겠죠. 각의 표현 방법. 됐지? 자, 뭐 각 얘기할 것도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한번 더 얘기해 볼까요? 자, 각 얘기하니까 나온 건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두 직선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각은 총 몇 가지가 생기죠? 네 가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쌤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써주면은 이제 서로 관계를 얘기할 거야. 네, 아까 말했잖아. 하나 써 있어. 각의 관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1번과 2번은 서로 무슨 관계 있을까요? 그렇죠. 오각. 그 다음에 1번과 3번은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맞복지각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맞복지각. 복지각. 그 다음에 1, 4번도 무슨 관계? 네, 1, 4번. 네, 1, 4번은 고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각이든 막복지각이든 그것을 찾을 수 있다. 그치? 자, 그리고 우리가 이따가 또 평행선도 얘기할 텐데 평행선이 나오면은 여러 가지 각들이 나오겠지? 그것까지 오늘을 얘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수직과 수선이요. 수직. 자, 어떤 수직이라는 말은 뭘까?
수직이라는 말은 뭘까? 우리가 어떤 직선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되어 있는 관계를 수직이라고 하죠? 그치. 직각으로 만난다면 이 직선을 수직 관계라고 합니다. 수직은 그래서 두 직선이 몇 도로 만난다? 그치. 90도로 만나는 관계, 만나는데 뭐 이런 것을 수직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수선이란 말은 뭘까요? 수선. 내가 이제 주인공이 있는 거야. 검정색에 대해서 수선을 내리고 싶어 라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내려야 돼? 무조건 직각으로 이렇게 내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럼 얘네들이 다 검정색의 수선들이지. 알겠지? 그래서 90도가 되는 선분들입니다. 기준선에 대해서. (90도로) 90도가 되는 선분들, 뭐 직선들 이렇게 갈게요. 직선. 됐지? 자, 그러면 수선의 발은 뭐라고 할까요? 수선의 발. 수선의 발 뭐라고 하죠? 발. 그치? 발은 이제 마지막으로 향하는 점, 얘네들을 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선의 발은 걔네들이 그 직선에 닿았을 때인 교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교점? 90도가 되는 교점이래. 90도로 만나는 교점. 됐죠? 그럼 내가 이거를 이제 기호로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직선 AB였다고 합시다. 직선 AB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CD였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점은 H라고 할게요. 자, AB와 CD는 서로 수직한다는 기호 어떻게 쓰죠? Q. 그치? Q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내가 이거 3분이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3분 AB와 3분 CD는 수직한다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어쨌든 얘네들은 서로 수직 관계 90도에서 만나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기호를 쓸 수 있다. 자, 한 요렇게 얘기해보고 이제 평행선까지 얘기하고 이제 맞춰볼게요. 평행선 뭐 시계 중간에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문제 풀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선 5번째 중점이잖아요. 다섯 번째 평행선의 성질. 그래서 여기 A급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C단계, B단계, A단계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C단계, B단계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B단계, A단계 많죠?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각 얘기했잖아. 그냥 각에서 막꼭지각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평행선에서 보겠습니다. 일단 평행선의 정의는 뭘까요? 정의. 평행하다는 정의가 뭐예요? 그치.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평행 관계라고 하죠. 그치? 그러면 지구에서는 평행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이상한 질문이었지. 지구에서는 평행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도 이렇게 가서 만나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까? 그럼 위도랑 경도만 얘기해 볼게요. 자, 위도가 뭐죠? 위도가 가로선이에요, 세로선이에요? 가로선이죠. 자, 이 위도끼리는 서로 만나요, 안 만나요?
오, 안 만나지. 그치? 그럼 위도는 서로 평행선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런데 경도는 어떻게 얘기해요? 북극과 남극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누죠. 그렇기 때문에 경도 0도랑 그 다음에 120도랑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 0도랑 120도는 서로 평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평행해요 실제로? 안 하죠. 얘 만나잖아. 그럼 우리는 평행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평행이라는 거는 그냥 만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주면은 제일 간단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인지하는 차이가 나냐면은 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니까 그래요. 구면 더 이상합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다루지 않고 어떤 거 다룰 거야? 당연히 평면도형에서만 다룰 거야. 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칠판이 있어요. 칠판에서 내가 선을 그었을 때 당연히 이제 곡선을 취급 안 할게요. 만약에 얘랑 이렇게 방향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네 두 직선은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그렇지,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네들은 각도를 이뤄요. 그러면 다르게 해볼까? 얘네들이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얘네 둘 사이에 각도, 즉 방향차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평행한 두 선분은 굳이 따지자면은 각도가 서로 몇 도 있다? 얘네들의 방향차가 없어. 방향차가 없어. 0도 또는 반대 방향이면 180도. 그치? 그렇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각도가 원래 방향차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평행선의 성질을 볼게요. 자, 얘네들은 방향차가 0도 또는 180도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가로지르는 선분이 있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여기를 1, 2, 3, 4, 여기를 5, 6, 7, 8번이라고 하면은 자, 일단 1번과 3번은 서로 무슨 관계라고 했죠? 맞복지각이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2번과 8번은 무슨 관계일까요? 그렇죠. 2번과 8은 엇갈린 각이라고 해서 엇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엇각을 찾을 때는 항상 어떤 거 찾아야 돼? 이 Z 모양을 찾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 선분이 항상 끼고 있어야 돼요. 선분 3개로 이루어진 것을 엇각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2번과 6번을 뭐라고 할까요? 자, 동위각이라고 하는데 동위각의 뜻은 뭐냐면은 같은 위치에 있는 각. 한자풀이를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야. 수학 배우다 보면 원래 그래.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평행한 두 선분은 엇각의 크기는 어때야 돼? 당연히 같고요. 동위각도 어때야 돼요? 같아요. 그래서 얘네 둘이 같아야 두 직선은 뭐라고 한다? 평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간혹가다가 그런 애들이 있어요. 쌤, 평행하지 않은 두 선분이 있는데 그럼 얘네들끼리 얘랑 얘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엇각 관계죠. 얘네도 여전히. 근데 얘네들은 엇각의 크기가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를 뿐이야. 다시. 그럼 얘랑 얘는 동위각은 맞죠? 하지만 동위각의 크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위각이나 엇각은 항상 존재하는데 크기가 같으면 평행이고 크기가 다르면은 평행하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평행선의 성질 때문에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 이런 것도 나옵니다. 삼각형이 있었어요. 짠. 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원래 몇 도죠? 180도죠. 그런데 얘랑 얘를 더해도 몇 도죠? 180도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빼주면은 이 검정색의 합과 파란색의 합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얘게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은 다른 하나의 내각과 같다. 이거를 각도 계산할 때 많이 이용할 거예요.
알겠죠? 이건 무조건 삼각형에서 봐야 돼요. 됐지? 자, 마지막 위치 관계하고 이제 끝낼게요. 위치. 여섯 번째. 위치 관계.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그 기본 요소들이 점이 있었고요, 선이 있었고요,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얘네들끼리 위치 관계를 얘기해 볼 건데 점은 간단해요. 자, 이렇게 선과 점이 따로따로 놀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죠? 점은 선 위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뭐라고 말해요? 이 점은 선 위에 있다. 그치? 얘는 선 위에 없다. 아, 위라는 표현을 쓰네. 선 위에 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제대로 안 하면은 아니 선 위에 점이 있잖아. 선 위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위치 관계에서는 그 위가 up이 아니라 above가 아니라 어디예요? 이거 영어로 말해볼까? on이에요. on. 맞아요. 그래서 이 위라는 소리는 on. 그래서 얘는 on the line입니다. on the line. 그쵸? above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끼리 한번 볼게요. 선이 아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뭐라고 했죠? 서로 평행하다. 그 다음에 만약에 두 선이 이렇게 같았어요. 그럼 얘는 뭐다? 일치한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그냥 뭐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두 선의 위치 관계는 항상 이렇게 셋 중 하나입니다. 그죠? 자, 이제 면 볼까요? 면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공간에서 다뤄야 돼. 자, 종이가 바닥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책상 위에 놓여져 있어요. 거기 위에 여러분 연필 잡고 있죠? 이 연필을 그냥 테이블 위에다 놓으세요. 자, 이러면은 선은 어디에 있다? 면? 그렇지. on the paper 있죠. on the plane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면 위에 있다. 근데 내가 얘를 공중부양시켰어요. 그러면 얘는 면 위에 없는데 얘랑 얘를 잘 보면은 어떤 관계일 것 같아? 그렇지. 내가 얘를 쭉 연장하고 종이도 쭉 연장을 하면 지금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면과 선은 서로 평행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얘를 이렇게 약간 기울이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여기서는 이제 한 점에서 만나겠죠? 점에서 만난다. 특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완전히 그냥 내리꽂았어. 그럼 면과 선은 어떻다? 서로 그치, 직교한다, 후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직교한다라고 얘기할게요. 됐어요? 그럼 나중에 이거 포이니치가 나오는데요. 포이니치라는 게 뭘까요? 포이니치라는 거는 어떠지도 않고 어떠지도 않는 관계? 그쵸. 평행하지도 않고요. 한 점에서 만나지도 않아요. 평행 x 한 점 x. 그래서 쌤은 지금 그냥 이거 면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냥 종이 한 장 가지고 이 종이에 이렇게 옆에 선을 떨어뜨리면은 이 면과 얘네들은 또 꼬인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꼬인 위치라고 합니다. 면과 면의 위치 관계는 뭐가 있을까? 면과 면.
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서로 어떤 관계? 평행.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이제 면과 면이 만나죠. 그러면은 면과 면이 만나서 어떤 선을 이루죠. 우리는 그 선을 뭐라고 할까요? 교선. 그렇지. 교자를 붙이면 됩니다. 얘네들은 짠 있으니까 교선이 생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당연히 면길이 서로 일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치. 그럼 쌤이 이것만 보고 이제 물어볼게요. 면과 면이 만나서 점을 만들 수 있을까요? 몇 점을? 면과 면을 어떻게 잘 해주면은 교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조건 면과 면은 뭐가 돼야 돼? 교선으로 만들어요. 이거 왜 그렇게 되는 거냐 이해를 해주면은 면은 선이 이동한 거라고 했죠. 그럼 면은 다 선의 일부분이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만난다면은 당연히 선끼리 겹치는 거고요. 선과 선은 점끼리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선의 저기 겹치는 포인트는 교선이 아니라 교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돼요? 근데 면과 선은 이제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선이 그 자체로 면 위에 있으면은 교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선이 저렇게 면 위에 없으면은 교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면과 선은 교선도 될 수 있지만 교점도 될 수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교점, 교선까지 여러분이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12페이지 문제 풀어볼게요. 네. 어. 그 약간 이렇게 생긴 거는 어떻게? 되게 그 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 선이랑 이 면이 교점인 거예요. 근데 면이랑은 면이 원래는 그거라고 얘기해야 돼. 우리가 선분하고 선분이 아니라 직선하고 직선의 위치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면도 사실은 얘네들이 확장을 해요. 그러면 이쪽 면도 확장을 하겠죠. 자, 이게 쌤이 그래서 정육면체 그리면서 얘기할게요. 자, 이 정육면체에서 요 면 확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떤 면이어서 막 여기 위에 있는 이렇게 면이었죠. 그치? 오른쪽에 있는. 자, 이거 면 확장하면 결국 어떻게 돼? 아, 얘는 결국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만나는 거지. 이게 교선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이 면과 이 면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면은 확장을 해야 돼요. 직선처럼. 그렇게 해서 따지는 겁니다. 위치 관계를. 알겠죠? 자, 12쪽. 우리 50분에 쉴 거예요. 12쪽 만드는요? 같이 볼 거예요. 12쪽. 우리 시간계니까. 자, 1번. 도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를 말하시오. 건우? 점선면이죠? 그치? 되게 쉽다. 그 다음에 2번. 오른쪽 그림에서 반직선 BD와 같은 것을 고르시오. 재윤이? 네. 뭘까요? 반직선 BD와 같은 거. 누구 있죠? 직선 BD? 직선 BD는 내가 뒤쪽에도 연장을 해야 되지. 반직선 BD는 뒤쪽에만 연장을 하죠. 그럼 내가 시작점과 끝점, 시작점과 방향만 같으면 되니까 B로 시작해서 BC죠. 4번. 그 다음에 3번. 한 평면 위에 있는 직선과 반직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각자 보겠습니다. 자, 1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맞아요? 틀려요? 직선이라고 했어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치?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뿐인가요? 그쵸. 근데 두 점을 지나는 선은 하나뿐이다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린 거고. 그래서 1번 통과. 2번.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 맞아요? 네. 그렇지. 3번. 서로 다른 두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난다. 맞아요? 아니요. 아니죠. 얘는 서로 같은 두 직선이고요. 방향이 같은 두 반직선은 같은 반직선이다. 맞아요? 그 시작점. 그렇지. 시작점이 내가 있죠. 그래서 이 반직선이라는 게 방향만 같으면 안 돼요. 아까 상분 얘기했지만 이렇게 가는 반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반직선이 있는데 얘네들의 방향은 같습니다만 같은 반직선이다 다른 반직선이다 다르다. 시작점. 그럼 5번. 선분 AB의 길이가 10cm면은 반직선 AB의 길이도 10cm네. 맞아요? 틀리지. 그럼 얘는 3개가 틀리네요. 그죠? 자, 다음 쪽 4번 보겠습니다. 한 평면에서 L과 M이 땡땡일 때, 쌤이 이 기호 얘기 안 했다. 이게 서로 무슨 한 기호죠? 평행한 기호입니다. 두 직선이 평행함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돼요. 자, 두 직선이 평행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성질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동의각, 그 다음에 어감, 또 있나요? 동의각, 어감 말고 또 있나요? 평각 있나요? 평각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나요? 없을 거예요. 평행 안 해도. 그러면 이거 생각해봐. 만약에 평각이라는 게 없었어. 다시 평행하지 않는 두 성분을 그려볼게요. 얘랑 뭐 어떤 거 볼까? 얘 볼까? 자, 얘네들이 각도가 다르다는 것을 내가 보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보일 수 있어? 왜 각이 다르다고 할까요? 얘네들은 각이 왜 다른지 그냥 이유만 생각해봐. 쟤네들 왜 각이 다르죠? 그림에서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지금 평행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어? 그러면은 얘네들은 언젠가 만나겠죠. 그치? 그럼 내가 요거까지 내가 더해야 뭐가 되는 거야? 얘네 둘이 더해서 제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삼각형에서 두 내각의 합은 다른 하나의 외곽과 같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썼죠? 180도 썼죠. 180도는 무슨 각? 평각. 그래서 평각도 있어요. 됐죠? 자,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가 있을 때 서로 같은 반직선끼리 고르세요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했죠? 자, 요거는 시은이가 얘기해볼까요? 네. 서로 같은 반직선은 누구와 누구일까요? 몇 번? 4번이죠. 시작점은 무조건 같아야 되고 방향도 같은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또 5번도 있어요. AB와 AC도 시작점 같고요. 방향 같죠? 그래서 답은 4번, 5번이에요. 이거 멀티 정답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몰라야 돼요, 여러분. 자, 6번. 삼각기둥인데 이 삼각기둥에서 모서리 AC와 평행한 것부터 찾아보세요. 평행한 거. 자, 한진이 선분 뭐 있을까요? DF. DF 말고 또 있나요? 없죠? 그렇죠?
자, 2번 모서리 EF의 수직인 거. 모서리 EF의 수직인 거. 이것까지 얘기해볼까? 네. 모서리 B, 모서리 C, F, 모서리 D. DE도 있고 CF도 있고 그 다음에 평면에서 수직인 DF도 있죠. 네, 그렇게 3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자, 요거 이제 많이 나오는데 L과 N이 서로 평행해요. 한 평면 위에 있대요. 그때 M과 N의 위치 관계는 서로 어떨까요? 무조건 평행할까요? 그래서 항상 의심해봐야 돼. 내가 똑같은 평면이 있는데 나 칠판에서 지금 하라고? 자, L이 있어요. M은 얘랑 평행하대요. 그리고 N도 얘랑 평행하대요. 한 평면이 위에 있으니까 저렇게 됩니다. 그럼 M과 N은 서로 어때요? 당연히 평행하죠. 평행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공간으로 가면 평행할까요? 생각해봐. 공간이 L과 M은 평행한데 L과 M이 평행한데 서로 얘네들이 평행 안 할 수 있을까? 없지. 네. 그럼 공간에서도 항상 평행하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밑에다 써주세요. 공간에서도 항상 M과 N은 평행하다. 그 위치 관계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여러분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8, 9, 10까지 보고 쉴게요. 8번. 한 평면에서 직선 L 위에 서로 다른 PQ를 지나고요. L의 수선인 두 직선을 MN이라고 할 때 M과 N의 위치 관계를 말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그림으로 보볼까요? 지금 요 상황이었어요. L 있었지, 한 평면에서. 자, 어떤 점을 지났는데 몰라, P, Q가 있었대요. 자, 그런데 L의 수선인 두 직선을 MN이라고 합시다. 자, 한 놈은 P를 지나고요. 한 놈은 Q를 지나요. 그러면 이 MN의 위치 관계는 서로 어떻게 될까? 그렇지. 자, 그럼 이번에도 공간에서 얘기해 볼게요. 평면이 아니라 공간에 쓰면은 저 M과 N은 평행했을까요? 코인이 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이번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게 있었는데, 까만색이 있었는데, 한 번 더 있어. 응음이 있었는데, 얘에서는 이렇게 수직을 했고, 얘에서는 이렇게 수직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야? 서로 코인이 치죠? 그러니까 내가 평행, 요때만 평행한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코인이 쳐. 그래서 공간에서는 코인이 칠 수도 있구나. 9번. 다시 L 위에 AB가 있고요. 밖에 C가 있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점 C를 지나 L과 만나는 직선은 한 개뿐이다. 맞아요? 여러 개 있죠. 2번 점 C와 A를 지나는 직선은 한 개뿐이다. 맞아요? 맞아요. 3번 점 C에서 L에 그을 수 있는 수선은 한 개뿐이다. 맞아요? 자, 수선은 왜 한 개죠? 내가 수직으로 내리는 것은 가운데밖에 없지? 그치? 양쪽에서 안 생깁니다. 4번 C를 지나고 L에 평행한 직선은 한 개뿐이다. 맞아요? 맞아요. 5번 ABC를 지나는 직선은 한 개뿐이다. 맞아요? 몇 개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10번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두 개일까? 몇 개다? 한 개이다. 직선이니까. 2번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이다? 무수히 많다. 3번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점이 이동한 거니까 당연히 무수히 많다. 4번 선분은 양 끝점을 포함한다. 그죠?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5번 직선 위에 한 점과 직선 밖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 개이다. 맞아요? 그죠?
아까 이거 위에 있는 거 보면 돼요. A랑 C 지나는 직선은 몇 개냐? 한 개죠?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1시까지 쉬었다가 나머지 C단계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B단계를 스스로 풀어볼게요. 네. 맞죠? 2번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 두 점을 양극점으로 하는 선분의 길이와 같다. 맞아요? 네. 이것도 맞죠? 3번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날 때 생기는 동의각의 크기는 같다. 맞아요? 아니. 아니죠? 이게 뭔 소리야? 검정색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동의각의 크기가 같니? 아, 같으려면은 서로 무슨 선이어야 돼? 둘이 평행해야만 하는데 그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틀렸네. 4번 한 쌍의 억각과 억각의 크기가 같은 두 직선은 평행하다. 맞고요. 두 직선을 잇는 선 중에서 가장 짧은 선은 두 점을 잇는 선분이다. 또 맞네요.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 그림에서 맞꼭지각은 전부 몇 쌍인지 구해보세요. 몇 쌍이 나올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한 꼭지점에 대해서 맞꼭지각이 몇 쌍이 나오죠? 두 쌍. 두 쌍. 그러면은 세 개가 있으니까 총 몇 쌍? 6쌍이다. 13번 서로 다른 세점 ABC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선분 AC랑 선분 BC의 길이가 같으면 C는 선분 AB의 중점이다. 맞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C는 AB의 중점일까요? 아니죠. 내가 그러면 이 말을 성립을 하려면은 같은 직선 위에 있는 A, B, C에 대해서 AC랑 BC의 길이가 같으면은 C는 AB의 중점이다. 그러면 맞아요? 네. 그럼 맞죠. 그치. 그러면은 1번에서는 뭐가 빠졌냐면은 같은 직선 ABC라고 해야 돼요. 같은 직선 위 ABC. 그 다음에 2번 C가 AB의 중점이면은 이 AC는 AB다. 자, 이거 보세요. 중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AC를 2배 해주면은 AB의 길이랑 똑같나요? 네. 그쵸? 이건 확실하게 맞네요. 3번 이번엔 거꾸로 해요. A가 BC의 중점입니다. 자, C랑 A를 바꿔보세요. 그러면 AB랑 CA의 길이가 같니? 맞아요? 네. 맞아요. 4번 AB 반직선을 2분의 1한 값은 그냥 AB 직선을 2분의 1하면은 AB 반직선이 된다. 맞아요? 그렇지.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5번 세점 ABC가 1선 위에 있고 AB랑 CB랑 길이가 같으면은 B는 CA의 중점이다. 맞아요? 자, 이제 이게 맞죠? 그렇지. 1번을 보완한 사용입니다. 다음 14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날 때 생기는 억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 계속 얘기하죠? 맞아요? 아니다. 2번 맞꼭지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 맞아요? 그렇지. 3번 한 점에서 시작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이라고 한다. 맞아요? 그치? 한 점에서 두 개의 반직선. 그죠? 각. 4번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저 위에 있는 8개의 각 중에서 억각은 두 쌍이다. 맞아요? 자, 억각 두 쌍 4개 해볼까? 몇 번 몇 번? 2번, 8번, 또 3, 5번. 또 있어요? 없죠. 무조건 가운데 선을 거쳐가야 되니까 2, 8하고 3, 5만 억각입니다. 알겠죠? 5번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날 때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하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1번만입니다. 15번 평면에서 두 직선 LM이
한 직선 n과 만났습니다. LM이 평행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번엔 평행선의 성질 밑에 LM이 있고요. n이 저렇게 걷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빨간색으로 여기. 자, 평행하기 위한 조건 1번 억각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하다. 맞아요? 그렇죠? 2번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하다. 맞아요? 그렇죠? 3번 LM의 교점이 없으면 맞아요? 네. 네. 4번 막꼭지각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해요? 아니에요. 막꼭지각은 원래 같죠? 5번 LM이 만나지 않을 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 풀 때는 항상 성분 그림 그리면서 무슨 상황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16번 자 각기둥인데 면의 수직인 면의 개수 먼저 물어봤습니다. 자, 면 A, B, G, F입니다. 자, 수직인 거는 몇 개 있을까요? 네. 2개 있습니다. 어떻게? ABCD랑 A, B, C, D랑 FG 그렇죠. F, G, H, I, J 이렇게 2개 있습니다. 윗면, 아래면 2개. 2번 모서리 A, B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 개수입니다. 자, 다 말해볼까요? 일단 A, B를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C, D는 만나죠. 네. 그럼 같은 평면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밑면으로 내려가야 돼요. 자, 밑면에서 선분이 몇 개 있네요. 자, GH 돼요? GH, HI, 돼요. IJ, JF. 자, FG 빼고는 다 되죠? 그래서 밑에서 4개 확보했고요. 자, 기둥에서 한번 봅시다. 그럼 AB를 빼야 되니까 CH 보였죠? DI, EJ 그러면은 3개 있고요. 윗면에는 없다 그랬지. 그래서 총 몇 개 있어요? 7개 있어요. 잘했고요. 그 다음에 면 A, B, C, D, E와 만나는 모서리의 개수 이건 그냥 다 세면 되겠네요. 자, 이때 만나는 거는 면 A, B, C, D, E에 없는 모서리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A, B, B, C, C, D, D, E에 이거 안 세고 총 몇 개 있을까? 5개 있겠죠? 높이만 알겠죠? 그래서 275입니다. 자, 그 다음 17번 정육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위치관계 얘기하는 거야. 계속 모서리 AD와 DH는 한 점에서 만난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2번 DG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입니다. 자, DG는 오른쪽의 대각선이네요. 꼬인 위치니까 일단 평면에 위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른쪽 면을 제외하고 왼쪽 면부터 봅시다. AB 되죠? BF 되죠? FE 되죠? EA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선을 볼게요. 자, D랑 G를 빼고 BC 돼요? EH 돼요? 되죠? 총 몇 개 있어요, 그러면? 6개 있네요. 한번 모서리 FE는 면 CGHD와 평행하다. 자, 즉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맞아요? 모서리 FE랑 오른쪽 면이랑 안 만나네요. 평행합니다. 4번 DG와 수직으로 만나는 모서리가 3개 있니? 자, 수직이려면 일단 가로선은 수직이겠죠. FG 수직, AD 수직. 자, 수직 하나 더 있나요? 없죠? 그럼 얘는 몇 개예요? 2개네요. 5번 F에서 AEHD까지 거리는 FE의 길이다. 우리가 수직으로 내리라고 했으니까 F는 E에서 수직으로 만나니까 F의 길이 맞죠? 그런 식으로 내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자, 이제 우리 시계 문제 나왔으니까 시계 얘기해 볼게요. 어디 줄까? 해줄게요.
시계를 문제를 풀 때는 시침이 1시간에 얼만큼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분침이 1시간에 얼만큼 이동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계가 있어요. 12시, 3시, 6시, 9시. 시계 다 그릴 필요 없습니다. 자, 12시라고 할게요. 자, 12시가 있었는데 우리가 1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이 흘렀으면은 자, 시침은 12에서 1로 가는 거지. 몇 도예요? 30도. 그렇죠. 30도. 그 다음에 분침 15도. 왜요? 분침은 12에서 한 바퀴 다 돌아야 1시간이니까. 그렇죠? 그럼 나는 이거를 자, 우리는 이제 분으로 쪼갤 거야. 자, 1분당 시침은 몇 도? 0.5도. 분침은 6도만큼 움직여요. 됐어요? 자, 이때 우리가 몇 도 구하래? 7시 5시 43분. 5시 43분을 구하래요. 그럼 5시 43분에 가게 위치를 한번 말해볼까요? 자, 5시가 있습니다. 5시. 일단 시침은 여기 있어야 돼요. 5, 4. 자, 12를 기준으로 우리가 세보자. 12를 기준으로 자, 시침은 몇 도? 일단 5시니까 150도만큼 지났고요. 그 다음에 43분이 흘렀으니까 우리가 시침은 0.5도씩 움직인다고 했죠. 그쵸? 그러면 43 곱하기 0.5 해주면 몇이에요? 21.5도죠. 그럼 얘는 171.5도만큼 떨어졌어요. 어디로부터? 12라는 숫자로부터. 됐죠? 자, 이제 분침 볼게요. 분침은 1분에 6도씩 움직이는데 얘는 43분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침은 6 곱하기 43이니까 몇 도예요? 258도입니다. 그럼 분침은 258도 한 요쯤에 있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럼 얘네들이 생기는 작은 각도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내가 258도만큼 간 거에서 171.5도를 빼주면은 작은 각도가 나오겠죠. 86.5도. 되나요? 그래서 그냥 헷갈리면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세? 우리가 편한 시간을 기준으로 시침과 분침이 각각 얼만큼 각이 이동했는지로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19번은 초침까지 나왔어요. 초침까지 나온 게 아니라 초까지 나왔어요. 7시 23분 30초일 때 시침과 분침이 이르는 가장 작은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7시 24분 30초. 자, 시침 얼만큼 흘렀지? 일단 7시니까 210도. 자, 그 다음에 24분 30초입니다. 그럼 24.5분이죠. 근데 거기다가 0.5 하래 또. 뭐 소수점 2개 써야 되네? 12.25인가요? 222.25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침 볼게요. 분침은 24분 30초, 즉 24.5만 곱해주면 됩니다. 6 곱하기. 그렇지. 그럼 여기는 몇 도 나와요? 147도. 147도. 계산 빠르다. 다행히도 빼면은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겠네요. 또 나올 거예요. 75.25도. 이렇게 그냥 각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방법 비슷하죠? 자, 그래서 시계 문제는 저렇게 하고요. 자, 20번입니다. 점 A, B, C, D가 있어요. 직선, 반직선, 선분의 개수를 각각 구하세요. 쌤이랑 같이 해봤죠?
자, 직선 몇 개? 여섯. 6. 반직선 몇 개? 12개. 선분 몇 개? 여섯. 6개. 그래서 반직선만 2배 해주시면 됩니다. 자, 21번. 선분 AB가 12cm인데요. AC 위에 5cm가 되도록 C를 잡았고요. AC의 중점 M, CB의 중점 N이라고 할 때 MN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선분 AB 위에니까 항상 여기 사이에 C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직선 그려보시고, 자, 여기에 C가 있어요. 얘 5cm고요. 나머지 비는 7cm겠죠? 그러면 AC의 중점을 M, CB의 중점을 N이라고 할 때 MN의 길이는 몇이니? 그렇죠. 2.5는 3.5니까. 그치? 근데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 야, AC랑 BC가 5cm랑 7cm가 아니고 몇 cm인지 몰라도 MN의 길이는 항상 몇 cm일 것 같아? 6cm. 그렇죠. 왜? 여기를 만약에 EA라고 하고요. 여기를 만약에 EB라고 할게요. 여기 각자가 A, 여기 각자가 B니까 EA 더하기 EB가 12cm기만 하면은 그냥 A 더하기 B는 무조건 몇 cm? 6cm가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22번. 세 직선이 우연하게 한 점에서도 만났습니다. 이때 맞지각은 전부 몇 쌍일까요? 자, 각은 총 몇 개 나와요? 6개가 나오죠? 근데 그 6개가 각각 막곡지각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2로 나눠주면 총 몇 쌍 나온다? 6쌍. 아니죠. 6개가 2개씩 묶음으로 해주면은 2개가 한 묶음이야. 3쌍이 나오는 거야. 위아래 한 묶음, 왼쪽 위, 오른쪽 아래 한 묶음. 그렇죠. 그래서 3쌍입니다. 23번. 정사각형 종이접기 했대요. 그래서 입체도형을 만들었어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입체도형 여러분 어떤 입체도형인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할 수 있나요? 입체도형 한번 상상해보죠. 여러분 이거를 그리셔야 돼요. 어차피 여기 공간 넓으니까 그려보세요. 여기가 ABCD고 EF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내가 뭐 할 거냐면은 여기를 밑면으로 하고요. 나머지들을 접어서 올릴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무슨 모양이 나오냐면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을 밑면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높이로 만나는 거예요. 보여? 그래서 여기 밑변이 이렇게 있는 거야. 높이가. 여기가 A, 여기가 E, 여기가 F, 그 다음에 여기가 가운데 다 점이 모인 거죠. 뭐 시점이라고 할게요. 자,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옳은 곳을 모두 골라라. 선분 AB와 DF는 수직으로 만난다. 자, AB가 여기에요. DF는 어디냐면은 DF는 얘도 요거예요. AB, DF 요거예요. 그러면 걔는 수직으로 만나요. 여기가 수직이네. 이거 수직으로 만날까요? 네. 왜요? 저 전교도가 전교도에서 이미 A, B는 뭐랑 똑같기 때문에 A, B랑 똑같기 때문이죠. 그치? 그래서 A, D랑 DF는 수직으로 만나는 게 맞죠? 기억 맞고 니은 A, E와 CF는 평행하다. A, E와 CF는 얘랑 평행하다고? 그렇죠. 이거 꼬인 위치죠? 디귿 EF와 꼬인 위치에 있는 놈은 없다. 없나요? 누구 있죠? AC가 있죠. 그렇지. 그래서 EF와 꼬인 위치는 있어요.
리을 면 ABE와 수직인 면은 두 개 있다. 면 ABE. 그럼 면 ABE면은 여기 옆면이죠. 이 옆면과 수직인 거 찾아야 되는데 일단 파란색은 아니야. 그치? 근데 파란색은 아닌데 내가 지금 요거 위에 있는 면, 요쪽 면하고 수직일까요? 맞아요. 왜 수직이야? 자, 면과 면이 생기는 각도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면하고 면이 만나면은 어떤 이 선이 생기죠. 그러면은 이 선을 포함한 요 각의 크기가 면과 면이 이루는 각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 면과 요 면이 만나서 생기는 A, C를 기준으로 수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아까 기억에서 뭐라고 했어? AD가 DF랑 수직이라고 했죠. AD가 얘랑 똑같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선에 대해서 야 너도 수직이고 너도 수직이네. 그러면 서로 뭐다? 수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은 지금 이 상황이에요. 자, 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만나서 생긴 교선이 있죠? 그치? 이 교선을 중심으로 각도를 이제 보라는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만나는 거 수직, 얘도 이렇게 만나는 거 수직, 서로 이렇게 수직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선분과 이 선분의 관계만 내가 보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뭐만 보면 되냐면은 얘랑 수직하는지만 보면 돼요. 그게 면과 면의 수직 조건이에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거 나중에 언제 나오냐면 고3 때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 있고, 그러면 얘는 수직일까? 네. 어떨 것 같아? 수직이지 않나? 요 빨간색과 요거는 수직일까요? 네. 연두색은? 얘도 왜 수직이에요? 그럼 여기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얘랑만 수직이면 되겠지. 위에서 수직이라고 한다 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수직하네요. 그래서 두 개 다 수직합니다. 답은 기억 리을입니다. 됐어요? 자, 이거 이해가 잘 안 가죠? 쌤이 얘기해 줄게요. 자, 이게 무슨 정리냐면은 원래는 여러분 그것도 와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네. 자, 지금 그림상으로는 얘가 수직해요. 그죠? 면과 면이 수직하죠? 근데 왜 면과 면이 수직하냐 이걸 볼 때 일단 얘네들이 만나는 선에 대해서 일단 그리고 이 가로면에 포함하고 있는 친구를 볼게요. 자, 여기에 수직인 선 하나 보고 연두색과 빨간색은 서로 수직이죠? 그 다음에 저기 위에서는 또 연두색과 수직인 선분을 하나 그어보니까 이번에는 요렇게가 수직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연두색에 대해서 각각 수직인 선분을 생각을 했을 때 얘네 둘이 수직 관계면은 면과 면이 수직한다는 소리야.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면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나뭇잎이라고 생각해서 나뭇잎의 줄기끼리 서로 수직이면은 나뭇잎끼리 뭐한다? 수직이다. 그 원리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의 줄기를 찾아서 너네들은 그러면 수직이잖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죠? 자, 각도 계산해 봅시다. 24번 X, Y, Z 각도를 다 계산해 볼게요. 자, 이거는 불러볼게요. 얘기. 자, 누가 하냐? 하율이. 자, X 몇 도? 60도. Y는 몇 도? 90도.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Z 몇 도? 30도죠. 그래서 60, 90, 30 다 더해서 2 곱해주면 몇 도?
그렇죠. 360도가 나온다. 할 수 있습니다. 자, 25번에 1, 2, 3번 계산 다 할 수 있겠죠? 계산 다 하시고 한 사람이 다 말해 보겠습니다. 자, 다 했죠? 그러면은 소윤이 1번 몇 도예요? 56도. 2번 50도. 3번 120도입니다. 잘했습니다. 자, 26번. 자, 여기도 지금 막곡지각과 평각 이용해가지고 x, y를 계산을 해야 돼요. 막곡지각부터 계산해 봅시다. x. x 하면은 y. 자, 현서 x는 몇 나와요? 그렇죠. x는 35 나오고 y는 몇 나올까요? 24? x가 35면은 왼쪽 각도가 40도죠. 네. 그럼 5y 빼기 20도가 50도가 되겠지. 네. 5y가 70이죠. 70라는 게 오늘 몇이죠? 10? 14죠. 14. 24가 아니라 14. 그래서 답은 49입니다. 자, 27번 A, B, C, D, E, F, G, H 각이 있고요. L, M이 평행하대요. A와 같은 각을 모두 쓰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답은 뭘까요? C, E, G 이렇게 세 개 나옵니다. 28번 동의각 찾을 수 있죠? 자, 동의각 누가 얘기해볼까? 하진이가 얘기해볼까요? 자, 1번 동의각인가요? 아니죠. 2번 동의각인가요? 맞아. 3번은요? BH는 아니고요. 4번 BE는요? 아니고요. 5번 CG는요? 맞아요. 그래서 2번, 5번이다. 자, 29번입니다. L과 M은 평행하대요. 이 가운데 X의 크기는 몇 도일까? 자, 우리가 이제 평행선의 엇각과 삼각형의 두 내각은 다른 하나의 외곽과 같다. 이용해주면은 바로 계산이 가능하죠. 네. 그러면 건우 이거는 x가 몇 도 나와요? 105도가 나옵니다. 그죠? 55랑 5랑 50이랑 합치면 돼요. 자, 그럼 나머지 30, 31, 32가 이제 이 평행선을 활용해서 각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30번 한번 계산해보고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지은이 네. 여기 30번 x 몇 도 나와요? 104? 103? 아니에요. 113. 113이에요. 자,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보조선이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각 꼭지점에서 평행선을 내가 이렇게 그어볼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쪽이 23도죠? 그러면 여기 아래쪽은 몇 도야? 92도지. 네. 자, 그러면은 이쪽이 92도니까 얘는 88도가 될 거고 아래 25가 올라오면은 몇 도가 된다? 113도가 된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평행선 두 개 그어서 나중에 공식이 있는데 공식 쓰기 전에 이거부터 해봅시다. 그 다음 31번 A가 X의 3배 B는 Y의 0.8배 X 더하기 Y는 몇 도일까요? 자, 미지수로 다 표현을 해봐야 됩니다. 31번은 조금 까다로워요. 자, 그러면 31번은 내가 결국 이 평행선이기 때문에 A랑 X랑 합치면 무조건 몇 도 나와야 돼? 그렇지, 이거 억각해 해주면 180도 나오겠죠? 삼각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A 더하기 X는 180에서 A 대신에 3X 집어넣으면은 4X가 180이잖아. 그래서 X가 몇 도인지 알 수 있는 거야. X가 몇 도예요? 그렇죠, 45도였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자, Y랑 B를 합쳐서 몇 도가 나야 돼요? 180도가 나야 돼요. 그런데 B 대신에 0.8Y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얘는 1.8Y가 180도죠? 따라서 Y는 몇 도예요? 그럼 100도였다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X, Y를 각각 구할 수 있다. 답은 몇 도? 145도. 마지막 32번 M이 평행할 때 EPF 가운데 P의 크기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얘도 31번하고 똑같아.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평행선이 있으면은 그 사이에 생기는 이 각들, 같은 방향에 있는 각들은 합이 무조건 몇 도 나와야 돼? 180이 나와야 돼. 그래서 동그라미 두 개랑 X 두 개 합쳐서 180도가 나오는 거니까 동그라미 하나랑 X 하나는 몇 도다? 90도다. 그런데 이 삼각형 내각을 보니까 동그라미 X가 있네요. 그럼 얘는 무조건 몇 도가 돼야 돼요? 90도가 돼야 된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내신 만점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1, 2, 3, 4, 5, 6, 7, 8, 9 쭉쭉쭉 풀어 보시고요.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질문해 주세요.